산세가 좋고 풍경이 이쁜 곳으로 갑니다.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시원한 겨울물이 흐르고요. 지금 보는 이 집인데요. 조용히 나만의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는 딱 좋을 것 같은 집입니다. 건물 본체는 24평으로 방 2개, 화장실 1개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좋은 평수입니다. 이 집의 특징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 200평 말고도 뒤로 큰 밭이 있는데요. 무려 466평이나 됩니다. 다 합해서 666평으로 되는 땅이라 평수가 좀 큰 편인데요. 자급자족을 넘어 농작물 키워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귀촌에서 키우고 싶은 작물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물건입니다. 싸고 좋은 집 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저런 이제 그 천이 흐르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임야죠. 그런 시골집을, 전원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서 이제 바라보면요, 저렇게 그 집이 보이고요. 단층짜리 집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앞에까지는 도로가 잘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좀만 올라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지금 양옆으로 대부분 이제 우리 흔한 시골 풍경이 좀 펼쳐지고요.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 아스팔트로 깔려 있고, 가는데 진입로 내비 찍고 가는데 주소 치니까 그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도로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뭐 비포장이나 어떤 이제 길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주도로에서 아까 여기서 이제 그 개울이 흘렀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차가 한 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2m 정도, 여기가 이제 폭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주변 풍경이나 이제 전형적인 시골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집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농경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m 정도, 2, 3m 정도 되는 아스팔트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 한 번에 쑥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쭉 들어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그냥 어떤 이제 논밭, 이렇게 농작물 키우고 그런 상태고,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그 카메라도 지금 잘 나오죠. 근데 제가 현장 갔을 때는 꽤나 괜찮게 되어 있었습니다. 풍경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그 어떤 시골집, 촌집하고 다르게 그 나홀로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으신 분들, 외딴 데 나홀로 사는 게 좀 무섭고 좀 외로울 게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추천하는 그런 집은 아니에요. 선택지가 뭐 다른 집도 많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있었죠. 그 시골집 2천만원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조용한데, 사람들 없고 좀 조용한 데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땅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원래는 간평소 보면요, 여기가 그렇게 풀이 자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콘크리트로 이제 포장된 도로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흙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진로인데 풀이 거의 이제 무릎 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이래요, 시골집은. 그리고 이렇게 빨간 벽돌 마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깔끔한 느낌이고, 건물은 이제 지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게 2008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한 17년 차 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건물 받치고 있는 땅도 한 200평 정도 되고요. 여기는 흙밭인데 자갈로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차로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제초 작업, 풀을 제거를 안 해서 지금 땅이 좀 좁아 보이는데요. 이걸 해놓으면은 꽤나 넓게 널찍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당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추가 텃밭은 건물 뒤쪽에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450평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화목난로의 어떤 배출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이 검게 좀 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저기에 사람이 안 쓰니까 말벌이 저렇게 벌이에요, 벌. 지금 벌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찍어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좀 가긴 했습니다. 근데 벌이 뭐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뭐 공격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공격적인 벌도 있는데,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살살 찍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올라가면 이제 나무 데코로 잘 되어 있고요. 지금은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저게 이제 그 경매 관련 서류가 법원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딱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추출 입문이고요. 데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물이 본체는 23평 정도 되고 방이 2개, 화장실 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데크 위에 지붕도 있고, 나무는 이제 색이 좀 바라긴 했는데 방청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간평서 봤을 때 이게 그 겨울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비어 있는지. 그래서 넝쿨도 지금 정신없게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비닐하우스는 경계로, 비닐하우스 경계로 저쪽은 이제 남의 땅입니다. 비닐하우스 당연히 이제 남의 거고요. 그래서 저 안쪽까지 비닐하우스 경계를 안쪽 기준 삼아 안쪽으로가 이제 본권 200평의 어떤 경계선입니다. 근데 옆으로 보면요, 저렇게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샛길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로 충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고요. 하늘 맑죠? 맑습니다. 산세가 좋고 해서 뭐 여기 오면은 크게 뭐 공기 좋고 해서 그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뒤쪽인데요. 그 아까 제가 말한 약간 이제 경사로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극경사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뭘 키우다가 그냥 내비둔 것 같은데, 저 앞에까지 있죠. 차가 그 길이 약간 굽어지죠, 왼쪽으로. 거기까지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땅이 여기만 해도 한 400이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는데, 비닐하우스 골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도 매각 대상 포함이다. 이제 다만 여기는 이제 전으로 돼 있어서 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계면이 확실하죠. 집 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로는 이제 뭘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도 매각 대상 포함이니까 일반적인 농작물 말고 그냥 내가 한번 뭘 하나 키워보겠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수입을 삼아 보겠다, 그런 계획 하신 분들은 요 땅도 크고 하니까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가격도 싸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최선순위 점입자가 있긴 한데요. 임차인으로 뭐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용도의 부담도 없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산 아랫자락에 있고, 땅의 경계면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전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의 땅이긴 합니다. 그래서 총 2필지. 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그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 여기가 대지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주변에 이런 풀들이 좀 많아서 공간이 좀 작아 보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 건물, 이게 이제 2008년생의 건물인데 여기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보니까 약간 땜빵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총 2필지, 아까 이제 건물을 바치고 있는 거는 대지이고요. 여기는 이제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199평.
그리고 그 뒤쪽으로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한 466평. 그래서 총 해서 666평이에요. 평수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땅값은 둘 다 한 7천, 한 1억 5천 정도 감정이 됐네요. 나머지는 이제 건물이고, 주택이고,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평수는 24평이고, 이따가 볼 텐데,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1개. 그래서 감정이 3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 지금은 이제 2억대입니다. 3억 1000에서 한번 유찰돼서 이 동네는 30%씩 떨어져요. 2억 1000이 됐다. 근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1억 5천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1억대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용 승인은 2008년. 자,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볼 텐데요. 보면은 2008년이에요. 여튼 지금 집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어떤 저당이니까, 지금 보면 집은 건물 1, 목록 1입니다. 그죠? 1인데, 1에 대한 그 근저당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있네요. 목록 1, 2. 그래서 말소 기준이 2012년 4월 13일. 근데 이제 요분의 그 전입일자는 2008년 11월 20일.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입만 되어 있는 뭐 그런 사람 아닐까 싶어요. 만약 이게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물어줘야죠. 선순위니까. 그래서 여튼 추정상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가 없어서 진정한 임차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만나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 아까 목록 3은 이제 그 전이 있었다고 했죠. 두 필지 중에서 농지증이 필요해요. 농업계에서 작성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건물에 대한 평면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현관이 여기 있었고, 방이 하나, 작은 방, 그리고 욕실이, 그래서 방 2개, 욕실이 하나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용도실, 뭐 베란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위쪽으로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아까 그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여기 약간의 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또 샛길로 좀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장된 도로고, 여기는 비포장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지, 여기가 이제 전이고요. 전은 꽤나 크죠. 여기까지도 아까 길이 이렇게 나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 먹는 어떤 이제 땅의 경계예요. 근데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보면 1억대도 얼추 있더라고요. 얘도 이제 한 200평, 근데 한 300평 정도, 한 150평. 근데 평수는 작긴 해요. 근데 1억 3천, 얘도 1억 5천, 뭐 이렇게 돼요. 그죠? 좀 오래되고 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비교 대상은 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보면은 땅에 대한 감정이 한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땅 가격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되면은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감정가가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시세는 될 수 없지만 감정가가 이제 그렇게만 좀 볼 수가 있고, 정확한 거는 이제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향을 보면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가까운 남서향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필지가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여기 정도, 여기, 그러니까 이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서는 또 지적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되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도로인데, 근데 여기서 도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애매합니다. 좀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 위성 지도가, 아니면 이 위성 지도가 좀 밀려갖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아니라 얘가 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도로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위성지도보다는 요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좀 멉니다. 여기서 이 버스 정류장 여기까지 가면요, 1km수로 따지면 1km입니다. 1km가 이제 걸어서 한 15분, 18분? 그 정도 걸려요. 그리고 면내도 보면은 살짝 멉니다. 이 본권이 여기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면내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 IC가 있거든요. 동홍천 IC. 거기까지도 이제 면내랑 좀 닿아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는 좀 괜찮다. 그래서 본권에서 여기까지도 가면은 이제 시내. 이 시내가 26분. 키로수로 따지면 20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쪽으로가 이제 서울, 이쪽이 이제 양양이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그래서 이제 동홍천 IC에 좀 근접해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30km 근방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춘천이 있고 홍천, 횡성.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한 2시간이면 갑니다. 위치가. 자, 그래서 이 물건의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하고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좀 많이 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요거 챙겨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그죠? 세 번째로는 전입자, 임차인인지는 몰라요. 근데 추정상 그냥 단순 전입자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인지.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 물건의 난이도를 살짝 올리는 꼴이 된다. 근데 전입자가 보면은 2008년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2008년 승인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입하면서 이게 이제 건물 지으면서 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인이 아닐까. 제가 주인 여부는 확인 못 했거든요. 그 등기부는 안 띄워봤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요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좀 챙겨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명도가 필요 없고, 자,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